번째 진짜 중요한 거 갑니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입니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텐데 도시 내부 경관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147페이지 피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화. 지역이란 말은 땅이란 말이고 분화란 말은 분리되는 과정, 분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도시 내부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기능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본능적으로. 근데 말을 못할 뿐이야. 여러분들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못할 뿐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도시가 이런 동그란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평야야. 그럼 어디에 가장 도심이 발달할 확률이 높아? 가운데. 그렇지.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가운데 도심이 발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가운데니까. 그렇지. 왜 가운데? 사방에서 사방에서 다 모일 수 다 모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말하면 중심지. 접근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접근성. 근본적으로 이 접근성의 차이가 뭘 가지고 오냐면 땅을 빌려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땅의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의 차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대라는 것은 그 땅을 빌려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지가라는 것은 그 땅의 가격입니다. 땅 본질의 자체의 가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접근성의 차이가 지대와 지가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 지대와 지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뭘 갖고 오냐? 경관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경관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도시 내부에는, 도심에는 훨씬 더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외곽 지역에는 조금 더 낮은 건물들, 주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일단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 분화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상업 기능, 주거 기능, 공업 기능이 있어. 뭐 어떤 게 가장 도시 내부에 위치할 확률이 높을까? 상업. 주거, 내부요? 상업, 공업. 공업이요. 공업 아니죠? 충장로에서 공업 공장 보셨어요? 상업. 그렇지. 상업 기능이 넘버 1입니다. 그 다음 넘버 2는요? 주거. 주거. 넘버 3는요? 상업. 공업 기능이 되게 되는 거죠. 야, 잘 생각해봐. 봐봐. 엄청 쉬워.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고. 봐봐. 재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집을 싹 다 밀고 재개발했을 때 거기 공장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가 싹 다 밀어내고 집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러면 집 밀어내고 상업 기능 들어오는 건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렇지. 그건 본 적 있죠. 공장 밀어내고 아파트 짓는 거는요? 아니요. 본 적 있겠죠. 본 적 있습니다. 아파트 밀어내고 아니 공장 밀어내고 아파트 짓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밀어내고 상업 기능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업 기능 밀어내고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밀어내고 공장 또는 아파트 밀어버리고 공장 본 적 없잖아요. 즉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 상업 기능이 가장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불리는 지대를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주거 기능, 마지막으로 공업 기능이야. 생각해봐. 내가 충장로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상가를 차릴지 집을 지을지 또는 공장을 차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강남 한복판에서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단독주택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뭐라 부르냐? 우리는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즉,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야. 만약에 봅시다. 이 세이가 렌트카를 하나 빌릴 거야. 무슨 차 빌릴래? 포르쉐. 서윤이가 차를 한 대 빌릴 거야. 무슨 차? 모닝? 모닝 빌렸습니다. 수민이는 또 차를 한 대 빌릴 거야. 뭐 빌릴래? 마티즈? 마티. 아, 벤틀리. 차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요. 아반떼? 네, 아반떼. 면
여기 세이는 뭐 포르쉐였나요? 아 벤틀리 엄청 비싼 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집 가격만 할 거예요. 벤틀리, 아반떼, 마티즈를 빌렸어요. 그러면 세이는 한 달에 50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한 달에 3만 원. 내 능력이 돈을 내야 됩니다. 뭘 노면이니까 돈을 조금만 내면 되는데.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고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돼, 안 돼?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이요? 선생님이 지금 한 달 내내 이렇게 수업 해가지고 일하고 야근하고 해도 500이 안 돼요. 빚을 지고 차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즉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빠져야지. 나는 가야 된단 말이야. 집에 지불 능력, 이 능력, 돈 낼 능력이 있는 친구가 와서 이 차를 타겠죠. 세이 같은 아이가. 나는 그냥 가야 돼. 빚내서 탈 수는 없잖아요, 한 달 내내. 그런 것처럼 이 지불 능력에 따라서 이 땅을 쓰는 곳이 구분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지역 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심, 이심, 이심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도시는요, 분화가 되지 않아요. 초기 도시는 그냥 다 요 가운데 집도 짓고 살고요, 상가도 있고요, 공장도 같이 있단 말이야. 집 문 열면 옆에 막 공장이고, 집 문 열면 옆에 나가면 상가고, 그렇게 혼재돼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게 되면 지역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 분화가 왜 일어난다고? 접근선의 차이로 인해서 지대의 차이가 나고요.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들은요, 중심으로 모일라 그러고요. 어떤 기능들은요,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은 답은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바로 돈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있어 보이는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지대 지불 능력. 머니가 아니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애들을, 즉 집신 현상, 즉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현상은 지대 지불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애들,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애들이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집신 현상 어디서 일어나? 누가 어떤 기능이 일어나?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기능이 많아? 그지? 상업 기능이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집심 현상이 일어나요. 중심으로 이 상업 기능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돈 낼 수 없는 이 친구들, 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다른 친구들은 밖으로 빠져야지. 내가 벤틀리 못하니까 넘겨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도 내가 돈 내고 버틸 수 없는 만큼 지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빠져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 외곽으로 가야지. 외곽으로. 여기에 있다가 난 돈 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로 빠져야 된다고요. 외곽으로. 그 외곽으로 빠진 친구들이 누구야?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중심에는 상업 기능이 남게 되고요. 주변으로 가면 공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셔요? 이해돼, 안 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로 근본적으로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지대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지대의 차이가 경관의 차이를 만든다. 그 경관의 차이는 왜 나타나냐? 지역이 분화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분화는 왜 되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우수한 상업 기능과 그 다음 우수한 주거 기능과 그 다음 우수한 공업 기능이 서로 능력의 차이 때문에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데,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난 상업은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집심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렇지 못한 주거와 공업은 상업 기능에게 중심을 내어주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걸 우리는 이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혹시 내가 조금 질문이 있다. 없으면 오늘 수업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